벌써 대선 사전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역대 대선 중에 가장 최고치 사전투표라고 하는데 주자들이 이제 어디서 투표를 하는지가 가장 궁금증이었는데 가장 눈에 띄었던 거는 김문수 후보입니다. 인천 계양에 투표를 했어요. 거기 지역구잖아요, 이재명 후보에. 네, 뭐 반 이재명을 위한 상징성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인천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선대위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인천 상륙작전. 그래서 대역전에 발판을 놓기 위해서 인천에 왔다. 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재명 후보는 상대적으로 서울에 신촌에 갔어요. 연고가 없는데 예. 왜 갔을까? 지난 3년 전 대선에서 서울에서 석패를 했어요. 그리고 2030 세대에서도 석패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가서 신촌에 가서 서울과 2030 세대에게 이번에는 이재명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각자 이제 원하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계양의 사전투표 원희룡 전 장관과 함께 인천 계양에서 카메라 앞에 섰다고 했고 그 옆에 실제로 이제 사전투표할 때 김문수 후보 옆에 섰던 인물이 바로 김문수 후보의 딸 되는 분. 성함을 제가 아까 적어놨는데 예.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는데 김대원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예. 아무래도 김문수 후보가 고령이지 않습니까? 예. 고령이다 보니까 지금 뭐 대구, 경북, 경남을 돌면서 지방 유세를 할 때도 늘 어린아이를 안거나 손을 잡거나 아니면 젊은 여성 유권자와 사진을 찍는 모습을 많이 연출합니다. 그걸 통해서 본인이 고령의 이 대선 후보라고 하는 이미지를 상당 부분 좀 어떻게 좀 희석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보이는 거고, 자, 이번에도 뭐 저는 뭐 계양에 가서 투표를 한 거는 저 개인적으로 좀 이해도 안 되고 납득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본인의 따님과 함께 가서 사진 속에 비춰지는 모습 자체로는 상당히 이 김문수 후보의 이미지를 조금 더 호감도 있게 바꿔주는 그런 어떤 효과는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김문수 후보의 일정을 담당하거나 일정에 조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현재 이 대선의 코드에 맞는 것을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 상황이 매우 안 좋지 않습니까? 예. 그럼 경제 상황에 맞는 그 경제 코드에 맞는 장소를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안보가 위태롭다 그러면 전방의 어느 지역에 가서 한다든지 뭐 약간 그런 것이 큰 틀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 그것이 필요한 거고 그 상징을 보여주는 게 그게 곧 메시지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계양에 가서 투표를 한다는 것은 메시지는 뭡니까? 여전히 그냥 이재명을 공격하고 오롯이 적은 이재명이고 타도 이재명. 그러니까 이런 단순하고 1차 방정식에 준하는 이런 걸로는 국민을 설득시키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아니 뭐 젊은 층이 많은 예컨대 뭐 홍대 어디 간다든지 이런 그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계속 국민의힘의 선거가 이제 김문수 후보가 뒤늦게 이제 후보가 됐고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역대 가장 전통을 가지고 있는 보수 정당의 맥을 잇는 국민의힘이 이 정도 수준에서 선거를 치른다? 아니 이래놓고 무슨 이준석을 찍으면 사표가 되고 이준석 찍으면 이재명이 된다? 제가 참 그게 참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는데 그러면 김문수를 찍으면 김문수가 됩니까? 지금 김문수를 찍어도 이재명이 되고 이준석을 찍어도 이재명이 되고 권영국을 찍어도 이재명이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모두 사표니까 오로지 이재명 찍을 사람만 투표하라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 각각의 진영의 정당에 네. 그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당원과 지지층이 다릅니다. 그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정말 어설프고 엉뚱한 전략을 쓰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 거치면서 과연 계속 존속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깊은 반성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이제 박창환 교수께 드릴 텐데 이번 사전투표 아무래도 평일에 치러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할까 막상 뚜껑을 열어봤더니 역대 선거 중에 가장 많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고 지역별로 보면 온도차는 좀 있고 여전히 국민의힘 지도부는 열심히 사전투표 독려하지만 또 반대되는 메시지도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끝이 나와봐야지 알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사전투표가 높다고 민주당에게 유리하고 그런 통설은 이미 깨졌습니다. 지난 대선 때도 사전투표율 제일 높았지만 윤석열 후보가 당시에 당선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통설은 깨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사전투표는 휴일이 껴 있었어요. 근데 이번 사전투표는 이틀 다 평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로 이 평일에도 뜨거운 열기가 이어지는 이유는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그냥 한 표가 아니다. 의미를 많이 부여했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지금 던지는 한 표는 내란 종식을 위한 응징이다, 국민의 힘이다 이렇게 의미 부여를 했고 또 국민의힘에서도 이재명의 독재를 막기 위한 국민의 항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이 뜨거운 열기는 바로 그러한 양 당의 그 의미 부여가 있는 그런 성격이 있다라고 봅니다. 30.74. 전 변호사님, 0.8%포인트 지난 대선보다 낮긴 한데 여전히 높은 수치. 예. 그렇죠. 이게 그 사전투표율이 높다는 걸 가지고 정치학자들 사이에도 견해가 나뉩니다. 뭔가 하면, 그거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투표율이 높아야 되니까 아주 좋은 현상 아니냐. 또 한편 사전투표가 어떤 의미에서는 본투표보다 훨씬 더 편하잖아요. 자기가 갈 수 있는 가까운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할 수가 있으니까. 예. 이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이틀씩이나 사전투표를 주고 있다는 말은 투표가 또 한편 민주주의의 그 참여자로서 의무인 걸 감안을 하면 좀 이게 지나친 제도 아니냐. 이틀씩이나 아무데나 가까운 곳에 가서 투표를 할 수가 있고 예. 좀 지켜본 다음에 투표하는 사람은 꼭 자기 지역 자기 주소지 그 소지에 가까운 곳에 있는 곳에서만 투표를 할 수가 있다. 그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전투표는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선진 민주주의에서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제도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사람들이 이게 전 세계 보편화된 제도인 줄 착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리 IT 시대지만 사실은요. 이 투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주주의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는 하나의 의무예요. 권리이기도 한. 예, 권리이면서 의무란 동시에, 말이에요. 맞죠. 예, 선거권이라고 하니까 권리는 당연한 것이고, 그렇죠. 그 또 한 의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투표를까지 숙고를 한 다음에 투표를 하고, 그리고 투표장에 올 수 없는 뭐 어려운 분들은 자연스럽게 부재자 투표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환자라든지 거기서 투표도 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멀리 출장 가 있는 사람이라든지 뭐 선박을 타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군에 복무하고 있는 장병들이라든지 다 옛날에 부재자 투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요즘 와서 이게 사전 투표를 이틀씩이나 주는 것이 그냥 잘 돌아가면 또 모르겠어요. 늘 여기에는 부정선거라는 물음표가 붙어 있었단 말이에요. 일부에서지만 비록 전부 다가 아니고 일부에서. 전 변호사님은 부정선거론에 동의 안 하시잖아요. 저는 뭐 그런 문제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만 그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분들이 아주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실제 그런 주장을 할 만큼 배추 뭐 투표라고 합니까? 예. 바닥에 제표가 있지 않은 그 묶음 한 묶음의 뭐 그런 형상기억 용지라고 해서 표도 나오고 그런 음모론도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또 투표를 한 그 부재자 투표를 한 그 바구니가 제대로 바구니 투표라고 그러잖아요. 소쿠리 그게 투표. 소쿠리라고 그러죠. 예. 그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예. 뭐 올해는 CCTV를 다 갖춰가지고 100% 감시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예. 과연 이렇게까지 해서 부재자 투표를 그 사전 투표를 이틀씩이나 허용을 해주고 사전 투표를 계속 권장을 하게 하고 막상 투표하는 날은 어디 해외에 놀러 가고 야외 놀러를 가도록 하는 것이 이게 옳은 것이냐 하는 것은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가 아니냐. 그리고 전 변호사님은 이거 부정선거론 자체보다는 이런 말씀, 예. 이거는 책임이자 권리인데 권리도 있지만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3일은 좀 지나친 거 아니냐? 아니 전 세계에 없는 제도를 왜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사전투표 이틀씩이나 부여를 해서 많지 않은 제도. 예. 그리고 이게 부정투표 의심론까지 나오도록 만드느냐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뭐 물론 젊은 친구들은 이 사전투표를 굉장히 좋아하겠죠. 자기 원하는 직장 가까운 곳에서 네. 투표를 하고 투표 당일은 하루 뭐 야외 가서 논다든지 뭐 충분히 쉴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전 변호사님, 이렇게 일이 바쁘신 분들은 평일에 마땅히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그러니까 지역과 일하는 일터가 다른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나중에 야근하고 이런 분들은 내 집 주변에서 투표하기 힘드신 분들은 그래도 관외 투표가 가능한 사전 투표가 편한 건 사실이잖아요. 방금 그래도 말씀. 옛날에 사전투표가 이게 1900 언제 생겼습니까? 1914년입니까? 아마 그 14년 지방선거일 때부터일 1914 거예요. 전국 투표로 일정- 시작된 것은 1914년 예. 지방선거 때부터입니다. 예. 제 기억이 그래요. 아, 그런데 예, 그렇죠, 예.
그 전에 하도 문제가 없었어요. 부재자 투표하고 예. 그리고 투표 당일날 거의 모든 직장에서 그 아침이나 저녁 때나 이 투표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편의를 봐줬어요. 예. 예, 그 몇 시까지 출근을 하고 그 전에 투표를 하고 오세요라든지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이게 가령 투표율이 하루밖에 없고 그리고 그 외에는 부재자 투표다 이게 너무 불편하지 않느냐 이런 이 논쟁을 벌이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전투표 제도가 생기고 이런 유례없는 제도가 있으면서 막상 투표 당일은 텅텅 빈단 말이에요. 투표소가. 지금만 보세요. 이 사전투표를 하고선 그 투표 당일날 각 있는 투표소보다는 훨씬 숫자가 적습니다. 근데 그 이틀 동안 거의 한 50% 가까이 40% 정도의 맞아요. 절반 정도가 투표가 이루어진단 맞아요. 말이에요. 네.